2022년 유네스코 토크 사회제를 맡게 된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인지는 아는 분들이 주로 오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교육 문제, 과학, 그리고 문화, 지식 이런 분야를 전 세계적으로 포괄하고 좋은 담론을 제시하는 그런 기구죠. 이 유네스코 토크 올해는 3개의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놀이, 두 번째가 이주민 문제, 세 번째가 인공지능 문제인데요. 오늘 이제 놀이의 문제를 다룰 텐데요. 놀이를 뒤집어 보기입니다. 2021년 11월에 혹시 여러분들 아실 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네스코 교육계 미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놀고 탐험하고 협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유아기에 보이던 본능적 호기심과 탐구 성향이 점점 미약해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콕 찍어서요,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해서 휴식,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교육으로 인해 성공한 사회이기도 하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질식받는 사회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유네스코 토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혹시라도 애들 너무 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관심이 있으셔서 참석해 준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중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오셨습니다. 송성남 서울 지부장이십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놀이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보통 집안에서 아이들이 놀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거나 또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천장이 없는 데서 뛰어노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동네 아이들을 모으고 또 엄마들하고 같이 함께 놀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제가 이런 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놀아왔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전가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주로 어린이의 놀이, 그리고 부모 되기, 포스트 휴머니즘과 사회 자본,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과 미래 교육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중에 어려운 말이 하나 몇 번 나왔죠. 포스트 휴머니즘.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들도 있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좀 그런 틀로 설명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근대까지의 학문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휴머니즘의 학문이라면 이제 인간의 시대 그 이후를 고민하는 포스트 휴먼의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 포스트 휴머니즘이 이제 각 학문적 영역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거를 좀 넘어서서 인간, 동물, 기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기준을 또한 새로 마련하면서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눈에 확 띄시는 분입니다. 거의 주목을 받고 계실 수밖에 없는데요.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놀이의 진심이신 분이죠. 자유놀이 옹호가 편혜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왜 지금 당장 놀아야 하는지, 놀이는 어린이들의 실험이고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어떤 거대한 실험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공 놀이터를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바꿔오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놀이 옹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종의 의제 설정일 텐데요. 유네스코 토크 준비하면서 한국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응답자가 212명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린이 청소년이 충분히 잘 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무려 그렇지 않다는 답변 197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죠. 늘 잘 모르겠다고 답하시는 분들은 있으니까요. 7분이 계시고요.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이 지금 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4%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자신의 아이들이 잘 놀고 있어서 그렇게 답을 했을 수도 있고 남의 아이들도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을 해주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확실히 제대로 잘 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송성남 지부장님께 그래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이 답변의 배경이 뭘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동네에 놀이터가 되게 근사하게 막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휑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논다는 거는 와글와글한 거를 상상을 하잖아요. 3, 3, 5 뛰어놀면서. 근데 그거 자체가 요새 굉장히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마 코로나를 이제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못 뛰어놀았고 그 이후에도 놀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거의 3년 돼 가잖아요. 3년 동안은 그 공백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바쁘죠. 아이들이 많이 바쁘고 놀이터라고 열려는 있지만 제대로 노는 아이들도 잘 안 보이고 확실히 코로나 충격도 굉장히 셌던 것 같습니다. 정가희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떤 거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아마 이제 응답하신 분들이 자신의 유년기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그 보고서들이 물론 이제 동질 집단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5, 7년 전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현저하게 놀이 시간이 줄었고 특히나 이제 최근 그 2, 3년간의 코로나 이제 시국에서 놀이 시간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이제 응답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논다에서 이 충분하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충분하다라는 것은 좀 내재적인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누구에게 충분해야 할 것인가 놀이가 저는 결국 놀고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게 충분한가 아이들 본인은 자기가 지금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뭐 충분한이라는 기준 자체가 내재적 가치다. 예, 근데 일단 양적으로 시간이 줄어든 거는 통계로도 나온다라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그 충분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그리고 부모의 평가 또 아이들의 평가는 또 어떻게 같거나 다를 것이냐, 이 부분도 아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편호영 선생님 현장에서 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 좀 그 어떻게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바쁨 속에서도 굉장히 놀이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매우 충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치열하게 채워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견딜 수가 없죠. 네. 지금 너무 성인들께서 이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현재 어린이들의 어떤 그 실존과 현재 어린이들의 어떤 욕망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린이들과 성인들께서 조금 조금 가볍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로나 이전에서도 지금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런 빈 틈들과 그런 놀이의 시간들을 찾으려고 정말 가열찬
그런 노력들을 정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놀이로 볼 것인가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놀이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보죠. 방금 이제 말씀 속에 놀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또 이게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첫 번째 본격적인 토크의 주제는 바로 놀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학부모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놀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놀이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아이가 번뜩이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할 때는 재미없을 것 같으면 누군가 친구를 이렇게 조직해서 모아서 우리 이거 해보자, 우리 이렇게 놀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노는 형태를 보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혼자 노는 것도 놀이이고 여럿이 같이 노는 것도 놀이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럿이 같이 노는 것들이 얻어가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럿이 같이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그냥 그러니까 전래놀이를 할 때 놀이를 구상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부모님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가지고 놀지 말아라, 이런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제한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계속 조율하면서 친구를 찾고 놀잇감을 찾아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잘 놀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저는 이렇게 억압해 가지고는 자유로운 놀이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정도를 일단 놀이로 보시는 거네요. 예, 편혜무 선생님. 저는 그런 것들이 놀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다양성이랄지 어떤 그 풍성함,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포용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남다른 특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애써 그 놀이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 놀이가 굉장히 왜소해지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그 해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어놓고 이런 어려운 말 좀 하나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을 좀 놀이가 무엇인지 판단을 좀 끊임없이 미루면서 좀 놀이를 무엇인지 좀 계속 좀 궁금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좀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놀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놀이를 함부로 정의해서 가둬서 생기는 왜소해지는 문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제도화를 하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정의가 중요하고 교육 문제로 들어가면 또 어느 정도의 정의도 필요한데 특히나 학술을 하시는 분은 정의를 못 하고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교육학자로서 또 말씀 주시죠, 정가희 선생님. 놀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처럼 저한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었다면 놀이 연구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놀이를 연구하는 것은 놀이의 편혜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놀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주요한 학자들이 놀이의 속성을 세 가지로 보거든요. 자유와 즐거움과 몰입이 있는 탈일상적인 활동, 이것을 이제 놀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론가들의 정의보다도 실제로 이제 만난 아이들이 놀이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걸 놀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놀이의 가장 근원적인 본령, 그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즐거운 어떤 활동, 운동성 그 자체라고 막연히 아직 이렇게 판단을 중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즐거움, 몰입을 일단 기초적인 요소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외연을 줄이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확장시키려면 자유라는 요소를 가장 본질적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을 이제 놀이로 지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시시콜콜 이제 논쟁하기보다는 자유로움의 문제에 좀 그럼 주목을 해서 더 한번 편혜문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유놀이라고 하는 이제 것을 옹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놀이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인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놀이에서 자유를 붙이는 것은 아까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놀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 선택해서 노느냐는 거죠. 누가 그 놀이를 결정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놀이가 진행됐을 때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선택해서 그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떻게 놀 것인지, 어디에서 놀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놀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놀 것인지, 이런 부분들, 누구하고 함께 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 어린이 바깥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제시해주고 어떻습니까? 제안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린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결정하는데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자유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역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적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이게 무한정은 사실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또 경계도 필요할 텐데 송 선생님은 아이들의 놀이가 자유롭지 못한 놀이들이 막 차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로 아이들은 계속 존재해 와서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회를 주면 그거를 하는 거죠. 해내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면 친구를 만들고 사실 저희가 동네에서 놀이판을 열어도 엄마 손을 붙잡고 아이들이 놀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놀자 그러면 아이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적극적인 아이, 소극적인 아이. 바로 놀이판에 들어오는 아이는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지만 소극적인 아이는 계속 탐색하는 게 필요해요. 계속 탐색하고 있다가 할 만하다 싶으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놀이에서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계속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 어렸을 때가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놀라고 그랬더니 서로 싸우고 맨날 이렇게 풀어주면 싸우잖아요. 아이들이 자원 경쟁하고 뭐 뒤에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놀이 또는 위험한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뭔가 개입들이 일어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그 모순적인 상황, 예. 놀이가 다시 앞에 자유가 붙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놀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사실은 자유롭지 않으면 더 이상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었던 건데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된 어떤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 이제 오랫동안 유아교육이 아동학과 유아교육에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제 대집단 교육 활동을 놀이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실제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거나 그것을 자기가 조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준비를 하는 형태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것이 놀이가 아닌 것을 아이들은 잘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교사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놀이 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 분명히 아이들이 재밌게 저랑 같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활동이 끝나면 딱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제 가서 놀아도 되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안다는 거예요. 이건 놀이가 아니라는 걸. 근데 그건 왜 놀이가 아니었겠는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어떤 선택이나 조직이나 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기획된 놀이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상상과 자신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노는 놀이,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싶어서 특별히 또 자유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 끝에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기획하고 자신의 뭐 정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입구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도 그 입구는 내가 동참하는 것을 스스로 동의하고 즐길 수 있는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처럼 이제 그러지 못한 기획된 어른이 관리하는 따라서 나는 사실 공부하고 있었던 것에 가까운 이런 식의 놀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또 한 가지 이제 정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럼 게임은 뭐냐? 이게 뭐 영어로 이제 플레이가 이제 보통 놀이로 이제 지적이 되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의 한 유형이냐 또는 놀이와는 대척적인 것이냐 나쁜 놀이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아무래도 이 전자 게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실 테니까 정가희 교수님께 일단 좀 부탁드려 볼까요?
그 놀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놀이는 자유로운 의사로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순전한 어떤 기쁨 자체를 위한 어떤 상태, 동작의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에 비해서 게임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주로 어떤 상대와 함께 겨루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통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과 놀이의 관계가 뭐 포함 관계도 아니고 게임도 놀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영아 아이가 나무 막대에 헝겊을 끼웠다 뺐다 하면서 계속 아주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놀거든요. 근데 그것은 규칙이 아이한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은 이제 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팀을 나눠서 규칙을 정해서 이제 막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링을 던져서 뭐 개당 얼마의 점수를 얻는 그러한 식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게임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놀이의 영역과 게임의 영역인데 이게 중첩되는 영역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게임은 그래서 정의해 주신 건 아마 이제 필드가 있을 테고 그 플레이어들이 있을 테고 역할이 있을 테고 규칙이 있고 그래서 뭔가 승부를 정하든가 어쨌든 결론을 내는 목적을 가진 이런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할 텐데 이게 이제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놀이는 아닐 것 같아요. 생사의 문제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은 엄청난 목적이 있어요. 거액이라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잘못하면 죽는 그리고 무엇보다 끝낼 자유가 없어요. 끝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징어 놀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더 한번 들어가서요. 우리가 게임 얘기를 하면 사실 온라인 게임 내지 디지털 게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과몰입을 유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계, 2021년 통계가 있는데요.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고위험군에 속한다. 잠재적이거나 또는 과의존하는 위험군에 된다고요. 초등학생이 30.5%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 많은 분들은 이제 우려하는 눈으로 이제 보시게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을 편혜문 선생님은 자유놀이로서 옹호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생각이 좀 아주 다르고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 게임과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은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지금 게임문이라는 것은 뭐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금 시기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결핍돼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습니까?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노는 것, 아날로그식으로 노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이냐 아니냐, 뭐 가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어떤 균형들을 잡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1부의 논의를 좀 저희가 일부러 좀 길게 좀 해봤는데요. 2부하고 3부가 또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놀이가 어떤 힘을 가지는가와 놀이가 겹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른바 나쁜 놀이와 좋은 놀이라는 구분은 자의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을 2부와 3부를 통해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